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General Equilibrium에서 나눈 주제는 18장에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저와 시간상 제일 중요한 주제인 Core Equivalence Theorem, 그 다음에 이제 Application, 우리가 이전에 Grossman and Stiglitz Theorem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하나만 더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이렇게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Core Equivalence Theorem 또는 Convergence Theorem 이거 얘기하고 어플리케이션은 라이브 렉처 시간에 제가 한번 이번 주 금요일 라이브 렉처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18장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 18장의 메인 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두 가지 underlying assumption이 있어요. General Equilibrium의 두 가지 underlying assumption은 Market Completeness, 모든 재화의 가격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그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Price Taking Behavior. 그래서 이 Price Taking Behavior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또 들어가 있거든요. 18장에. 자, 우리가 그거랑 관련된 Core Equivalence 또는 Convergence Theorem을 보게 될 텐데, 이 theory는 우리가 에슈레트 박스로 알고 있는 그 에슈레트라는 경제학자분이 1881년도에 처음으로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저드 브랑, 허버트 스카르프가 1963년도에 theory를 완성한 그 이론인데 그 price taking behavior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ice taking behavior를 과연 어떻게 justify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을 제공한 게 이 core equivalence theorem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price taking behavior를 어떻게 그 justify 하냐면은 그 justify 하는 argument는 예를 들어서 뭐 신촌에 우리가 이제 새로 카페를 하나 열려고 할 때 아메리카노를 얼마에 팔까? 이미 벌써 신촌에 카페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그 사업자들에 의해서 여러 개의 카페에서 그 아메리카노의 어떤 프리베일링 프라이스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00원. 그러면 이제 내가 가격 결정할 때 아무래도 그 가격이 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고 만약에 그런 경쟁자가 되게 많았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변의 시가가 전부 다 10억이에요. 그럴 경우에 내가 뭐 10억, 11억, 12억 이렇게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price taking behavior를 보통 justify 하지만 이 논리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도대체 프라이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거기에 관한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이 에슈레스가 처음에 이 price taking behavior를 이제 justify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논리는 뭐냐면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Orlaisian Equilibrium이 나오는 거죠.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이 price라는 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인투이션은 되게 이해하기 쉬운데 만약에 그 interacting competitor들이 수많은 그런 competitor들이 존재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생각하기 쉬운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둘 간의 어떤 bargaining이죠. 그러니까 셀러랑 바이어랑 서로 만나는 거예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제 과연 얼마만큼 트레이드 할지 그 term을 이제 bargaining 하면서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럴 경우는 이제 price taking behavior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바이어 입장에서 셀러가 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좀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 같다 그럼 난 딴 사람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alternative choice가 엄청 많아요. 셀러 입장에서도 바이어가 단순히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의 바이어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을 부르면 셀러는 다른 사람 찾아 떠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셀러 바이어들이 수많은 그 바이어 셀러들이 존재하면은 이들 간에 어떤 그 프리베일링 프라이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프리베일링 프라이스로부터 어떻게 더 높게 또는 더 낮게 부르는 게 불가능한.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이 그러니까 그런 price taking behavior가 justify 된다는 게 이 에슈레스의 어떤 그런 그 프로포설이었거든요. 이때는 theory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 theory를 완성하기에는 좀 힘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bargaining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 bargaining을 분석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은 bargaining은 어떠한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이제 그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 셀러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 방법은 그 프로세스는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약에 셀러가 한 번 이렇게 오퍼하고 바이어가 또 그걸 리젝하면 또 오퍼하고 이런 얼터네이팅 그런 프로세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런 걸 정확한 룰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이런 그 General Equilibrium Theory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룰, 그 다음에 옥션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룰 그런 메커니즘과 달리 이 bargaining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룰이 없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 정해진 룰을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게 정해진 룰이라고 이렇게 딱 bargaining 프로토콜을 하나로 박아두는 것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assumption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보통 theory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일반 게임 이론에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결과를 봐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러니까 bargaining에서 이제 agreement가 발생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trade term이 agreement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바이어들과 셀러들 간의 어떤 그런 인터랙션이 bargaining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게 쉽게 그 바이어 셀러들 간의 어떤 그 프라이스 결정에서 그 시장 내에 수많이 존재하는 그 셀러들 바이어들 간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런 프리베일링 프라이스가 존재하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만약에 높은 가격 부르면은 셀러 입장에서 높은 가격 부르면 바이어는 딴 데 찾아가니까요. 그런 게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터랙션으로부터 그런 프라이스 테이킹 비헤이비어를 저스티파이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 General Equilibrium Theory에 의해서 우리가 Relation Equilibrium, Existence, Uniqueness, Stability 이런 거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Price Taking Behavior를 우리가 Justify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Remarkably 우리가 이러한 Price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그 시장이라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은 딱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재화가 거래되는 어떤 가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라는 시스템의 그러니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는 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바이어 셀러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 bargaining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Walrasian equilibrium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는 프라이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이러한 인터랙션이 Walrasian equilibrium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core convergence theorem이에요. 그래서 core라는 거는 좀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bargaining 둘 간의 어떤 인터랙션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어떤 정해진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 과연 이 둘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그 결과가 이제 만약에 컴페리터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Walrasian equilibrium을 수렴해 간다. 그래서 core convergence theorem 이 용어가 이 term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정해진 가격, 그러니까 price taking behavior를 우리가 justify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 하에서 Walrasian equilibrium 이렇게 price 시스템에 의존해서 Walrasian equilibrium을 유도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바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진 어떤 트레이딩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바이어 셀러 간의 어떤 bargaining protocol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인터랙션만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결과가 Walrasian equilibrium에서 프라이스 시스템에 의존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Walrasian equilibrium과 정확하게 같은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price taking behavior를 justify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한테 price taking behavior를 justify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 드블렌스 커프에서 정립된 이 theory거든요. core equivalence theory.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theory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관해서만 한번 영상 촬영해 볼게요. 그래서 core는 우리가 cooperative game theory에서의 이제 그 솔루션 컨셉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릴레이션 이퀄리브리움의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 그 다음에 내시 개념도 어떤 정해진 게임 룰에 의해서의 이퀄리브리움. 그럼 이퀄리브리움 컨셉과 달리 코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릴레이션 이퀄리브리움 또는 내시 이퀄리브리움 이런 거랑 달리 코어는 어떠한 게임 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과만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게임 티어리를 이제 코어퍼레이티브 또는 non cooperative 게임 티어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코어퍼레이티브 게임 티어리에서는 우리가 플레이어들 간의 바인딩 컨트랙이 가능한, 그러니까 둘 간의 아니면 여러 명 간의 콜리션이 가능하다는 거를 가정해요. 자, 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그 학부 게임 이론 또는 대학원 게임 이론 시간에 게임을 묘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non-cooperative 게임 theory에서요. 왜냐면 normal form, 그 다음에 extensive form이 있어요. extensive form은 보통 우리가 게임 트리를 이제 이용해서 많이 묘사를 하죠. normal for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약 액션이 finite 할 경우에는 이렇게 matrix form으로 player 1, player 2가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payoff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죠. 이거는 전부 다 어디까지나 게임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액션, 게임 룰이죠. 그리고 각각 액션을 선택했다. 그럼 payoff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non-cooperative theory에서는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균형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게임 룰에 의존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균형을 볼 때에는 각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우리가 이게 균형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각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unilaterally deviate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보통 prisoner's dilemma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prisoner's dilemma 그래서 1,1 다음에 그냥 뭐 coordination 게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pure strategy nash 개념은 두 개가 있죠. 여기서 이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이 균형이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주어진 상태에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unilaterally deviate 할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1 이 플레이어 1이 B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 D를 선택하고 이것도 역시 균형이죠. 각 플레이어가 deviate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그 이제 베네핏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이 두 플레이어가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A, C로 가는 이런 걸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근데 코어퍼레이티브 게임 티어리에서는 그런 걸 고려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두 플레이어들 간에 이러한 게임 룰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 또는 두 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코얼리션을 맺은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컬렉티브 디시전을 내리는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응용되는 건 뭐냐면은 bargaining처럼 우리가 어떤 게임 룰을 생각하기 힘든 어떤 상황, 또는 매칭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어떤 남자 여자가 결국 매칭이 돼서 결혼까지 이어지는지. 너무나 이걸 어떤 룰에 의해서 묘사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는 거죠. 학교랑 스튜던트 간의 매칭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게임 룰을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쪽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non-cooperative game theory거든요. 이 게임 theory는 우리가 이런 normal form, extensive form 이렇게 게임 룰이 딱 스페시픽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달리 어떠한 폼으로 묘사하냐면 characteristic form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좀만 이따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non-cooperative game theory 내에서 나오는 main solution concept 우리가 non-cooperative game theory에서는 equilibrium concept, 내시 개념 그대로 갖다 쓰는데 여기서 이제 core라는 개념이 나온다. 자, 그래서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어떠한 셋업,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게임 룰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는 그런 솔루션 컨셉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은 이제 각 플레이어들이 다른 플레이어들과 서로 협동을 해서 컬렉티브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이러한 대충 이러한 솔루션 컨셉이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반적인 코어퍼레이티브 게임은 어떤 식으로 묘사되냐면 일단 플레이어들이 몇 명인지 일단 묘사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3명이라고 해볼까요? 2명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명이 협동한다는 걸 딱 콜리션을 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가능성을 두기 위해서 3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콜리션의 개수는 총 7개예요. 뭐냐면 일단 그랜드 콜리션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협동하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랑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그 다음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individually 그냥 협동을 안 하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마치 non-cooperative game theory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듯이 그런 식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요. 자, 이렇게 총 7가지 발생 가능한 coalition이 있어요. 그러면은 게임을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characteristic form은 characteristic function에 의존하는데 여기서 characteristic function을 보통 V로 묘사하거든요. 이 V는 발생 가능한 coalition에서 real number로 가는 function인데요. 각 플레이어들의 payoff를 주어진 coalition에서 payoff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 플레이어들 payoff 하기보다는 이 coalition이 발생시키는 value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function은 어떠한 발생 가능한 value of possible coalition 이걸 매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진 게임에서 이 3명이 전부 다 협동을 하면은 10만큼의 value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플레이어가 협동한다. 그러면 9만큼.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플레이어가 한다. 그러면은 4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플레이어가 협동한다. 그러면은 6만큼.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이 만약에 혼자 그러면 4만큼. 플레이어 2 alone 얼만큼? 3만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3 같은 경우는 2만큼.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코얼리션이 과연 이 3명의 플레이어에서 발생하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코어퍼레이티브 게임 theory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sustainable coalition의 그 개념 자체가 바로 core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exchange economy지만 가격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I명의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각각 그런 선호를 갖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이제 각각 인다우먼트를 갖고 있고요. preference가 이제 예전처럼 strictly convex, strongly monoton하는 거 그냥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체 컨슈머를 전부 다 모아놓은 프로파일, 컨슈머들의 프로파일을 전부 다 모아놓은 셋을 I라고 하고요. 총 I명의 컨슈머가 있는데 약간 slight abuse of notation 사용해서 그 I만큼 전체 셋도 I. 그래서 발생 가능한 coalition은 이 set I의 subset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example에서 봤듯이 전체 지금 3명 있다 그러면은 그 subset에 그거의 가능한 subset, empty set을 제외한 그 가능한 subset이 바로 coalition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core를 정의하는 방법은 일단 이 주어진 allocation을 어떻게 improve 할 수 있는지 또는 block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Pareto efficiency랑 되게 개념이 비슷한데요. 자,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읽어보면은 만약에 플레이어들 간의 어떤 coalition이 주어진 allocation이 있어요. 첫 번째 에이전트는 이만큼, 두 번째 에이전트는 이만큼 이제 자원을 가져가게 되죠. 이 이코노미에서요. 그런데 어떤 coalition이 이 주어진 allocation을 block 또는 improve upon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플레이어들, 에이전트들 간의 coalition을 맺은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reallocation 하는 거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부전자원을 다시 reallocate 하면은 지금 현재 allocation보다 이 coalitional 멤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새로 재분배한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의 에이전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preference relation이 스트릭트하게 만족하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마다 약간 다르긴 하는데 이건 제가 지금 MWG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어떤 교과서에서는 coalition 멤버들이 전부 다 strictly 좋아야 된다 이렇게 코어를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coalition을 맺을 인센티브가 있다는 측면에서 모든 coalition 멤버들이 전부 다 새로운 redistribution을 예전 distribution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어떠한 한 명이 더 strictly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좋은 사람의 그 잉여분을 남은 coalition 멤버들한테 정말 잘게 쪼개서 나눠주면은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strong monotonicity 필요한 게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strictly convex가 필요한 이유는 좀 이따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redistribution이 feasible 해야죠. 그래서 이 새로운 redistribution 하에서 우리가 coalition 멤버들의 그 모든 allocation을 다 더해주면은 그 coalition 멤버들이 갖고 있는 모든 endowment랑 서로 정확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redistribution이 feasible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만족하면은 우리는 이 coalition S라는 게 주어진 allocation을 block한다 또는 improve upon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allocation이 core property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러한 coalition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allocation을 block하는 어떤 coalition이 존재하지 않을 때 현재 allocation이 core property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core property를 갖고 있는 allocation의 set을 우리가 core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example에서 우리가 한번 core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거 되게 core를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 example만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coalition 가는 player 2, 3가 예를 들어서 이제 coalition이 어떻게 되냐면 player 1은 혼자 일하고 player 2랑 3가 coalition을 맺은 다음에 player 1은 지금 그러면은 allocation이 x1은 4만큼이죠. 혼자 working independently 하면서 4만큼의 payoff를 얻을 수가 있어요. 2 and 3는 이제 6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2, x3 중에서 이거를 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x2는 최소 얼마큼 되냐면 일단 만약 x2가 3보다 작다 그러면은 플레이어 2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x2는 무조건 3보다는 커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혼자 일하니까요. 그 다음에 x3 역시 2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컨디션이 필요하냐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컨디션이 더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x2는 3보다 당연히 커야 되지만 3보다 더 커야 되지만 5 이상이어야 돼요. 5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블록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5보다 작아요. 그럼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과 다시 코올리션 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 1한테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어요. 4.1만큼 플레이어 1한테 제한하고 플레이어 1은 예전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지금 현재 4만큼인데요. 나머지 4.9 나머지 지금 둘이 같이 일하면 9만큼의 총 밸류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를 이 플레이어 2가 전부 다 갖는 거죠. 5보다 크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5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만약 5보다 살짝 작기만 해도 이거는 블락 당할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and 2가 서로 콜리션을 맺음으로써.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 콜리션은 깨지기 쉬운 콜리션이에요. 블락 당하기 쉬운 콜리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콜리션을 생각해 보면은 코어는 바로 1,2 요 딱 하나인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랜드 콜리션도 블락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서는 지금 전체 3명이 같이 일하면서 10만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콜리션이 서스테이너블 하기 위해서는 최소 플레이어 3한테 이만큼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 3는 이 콜리션에서 나와서 혼자 그냥 혼자 플레이하면서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얻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x1 플러스 x2는 플레이어 1, 2가 가질 수 있는 총 밸류는 8보다 작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플레이어 1, 2는 그냥 이 콜리션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둘만 일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이런 그랜드 콜리션도 코어 프로퍼티를 가질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거랑 우리가 파레토 이피션스를 한번 비교해 보면 파레토 이피션스에서도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본 적이 있죠. 어떤 주어진 알로케이션이 파레토 이피션트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적어도 예전보다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명은 예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주어진 알로케이션에 대해서 파레토 임프루먼트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알로케이션은 이제 inefficient해지는 거죠. 이거랑 코어를 비교해 보면은 이 파레토 이피션스랑 코어를 비교하면 우리가 어떤 파레토 이피션스를 얘기할 때 생각하는 코올리션은 그랜드 코올리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 이 경제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더 행복해져야 되고 최소 한 명은 훨씬 더 스트릭트리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전체 그게 알로케이션이 그랜드 콜리션에 대해서 블록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알로케이션, 파레토 이피션트 하는 거죠. 근데 코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 콜리션 포메이션에서 어떤 리스트릭션을 전혀 안 주는 거죠. 모든 플레이어들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2명 또는 3명 이상 그렇게 콜리션을 맺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랜드 콜리션에서만 블록 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발생 가능한 콜리션에 대해서 블록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코어에서 좀 더 강한 컨디션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코어는 파레토 셋의 सब셋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랜드 콜리션만, 이거는 그랜드 콜리션 포함해서 모든 콜리션에 대해서 블록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알로케이션은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는 이전 데피니션을 통해서 만약에 2명이 있는 익스체인지 이코노미를 생각해 봤을 때 코어는 뭐냐면은 일단 파레토 셋, 이 파레토 셋이 이제 여기서 여기를 어떤 연결해주는 어떤 커브, 이제 커브의 어떤 그 피스, 어떤 piece of curve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이 주어진 인다운먼트를 통과하는 인디퍼런스 커브 2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코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에이전트, 두 번째 에이전트랑 서로 콜리션을 맺어가지고 어떤 바게닝을 하는 것보다 둘의 어떤 인다운먼트를 교환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인다운먼트를 소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코어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주어진 인다운먼트를 통과하는 그 두 번째 플레이어의 인디퍼런스 커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윗부분, 박스에서 그 윗부분, 자, 이 부분은 코어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알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파레토 이피션트 하긴 하지만 플레이어 2는 그러면 플레이어 1과 자신의 그 인다운먼트를 교환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자신의 인다운먼트를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피스랑 이 피스는 코어 프로퍼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안에 있는 거, 이 렌즈 안에 있으면서 파레토 셋 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코어가 돼요. 다른 것도 역시 우리가 코어가 될 수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알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명의 소비자가 좀 더
그 efficiently trade함으로써 둘 다 좋아지는 방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core는 적어도 Pareto efficient 안에 있어야 되고 grand coalition에 블락당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효율적인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동시에 각 플레이어들이 혼자서 자신의 인다우먼트를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용을 안겨줘야 되는 결국 둘 간의 어떠한 컨트랙에 의해서 이러한 게 이제 달성, 그러니까 바게닝 결과로 달성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파레토 셋의 이 일부분, 요거를 컨트랙 커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명일 때는 코어는 이 컨트랙 커브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이 코어는 컨트랙 커브랑 정확히 일치한다.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월레이션 이퀄리브리움도 지금 서로 어떤 웨스를 리디스트리뷰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레이션 이퀄리브리움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allocation, equilibrium allocation을 supporting 해주는 그 price factor는요. 요게 만약 그 price factor라고 하면은 relation equilibrium allocation에서 두 소비자는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니까 서로 indifference curve가 이 allocation에서 tangent하게 되고, 즉 allocation의 Pareto efficient 하다는 게 first welfare theorem이죠. 그러니까 first welfare theorem에 의해서 relation equilibrium allocation은 Pareto set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allocation을 support 해주는 어떤 price factor를 생각해 보면은 relation equilibrium은 항상 이 contract curve 여기 안에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observation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다음 proposition이거든요. 모든 relation equilibrium은 이거는 Pareto efficient 하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Pareto set 안에 있다는 게 이제 first welfare theorem이고 추가적으로 core property를 만족한다는 걸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조금 말이 헛나와서 지금 흐름을 놓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core라는 컨셉이요. 그러니까 interaction으로부터 나오는 allocation, coalition에 블락당하지 않는 그런 allocation, core라는 컨셉이 있죠. 우리가 interaction을 통해서 core라는 그 솔루션을 얻어내고 이 core랑 equilibrium의 관계를 보는 게 바로 이 equivalence theorem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core가 equilibrium에 수렴해 가는, 그걸 지금 보이고 싶어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그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모든 relation equilibrium allocation은 core property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relation equilibrium allocation은 가격이라는 price taking behavior의 price system이라는 거에 의존해서 얻을 수 있는 그 allocation은요. allocation은 core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relation equilibrium이 Pareto efficient 하다는 거랑 그 first welfare theorem의 증명 과정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proof by contradiction으로 주어진 relation equilibrium allocation이 만약에 core property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core의 element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가정한 다음에 contradiction을 이제 이끌어내는 건데요. core가 아니라는 거는 이 주어진 allocation이 블락당하는 어떤 coalition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coalition 안에서 그 resource redistribution 하면은요, allocation X tilde를 얻게 되고, 모든 coalition 멤버들이 모든 coalition 멤버들이 이 새로 배분된 이 X tilde를 예전 allocation보다 더 좋아하는 거죠. 같거나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한 명의 멤버는 strictly 더 좋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해 줄 수 있냐면은 일단 지금 모든 그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preference가 strongly monotone하다는 거는 이 allocation,
equilibrium allocation을 supporting 해주는 price 벡터는요. equilibrium price는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더 좋아한다는 건 더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도할 수 있는 거는 P스타 더 P스타는 모든 프라이스는 다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XI 틸다는 각각의 컬리션의 멤버들한테 이 X 틸다는 X스타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XI 틸다에다가 P스타 곱해주고 나 프로덕트 취한 거는 P스타 더 X스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죠. 이전 알로케이션에서 에이전트 I한테 분배된 자원보다 이 콜리션을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프라이스는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이 XI 틸다를 소비하는데 필요한 지출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명한테는 적어도 한 명한테는 이게 이렇게 스트릭트 이니퀄리티를 만족하고 나머지한테는 더 좋거나 같은 거니까 나머지한테 그러니까 모든 I에 대해서 콜리션에 들어가 있는 모든 멤버들한테 다 같거나 좋은 거고 적어도 한 명한테는 이게 스트레이트 이니퀄리티를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이니퀄리티를 전부 다 더해주면은요. 전부 다 더해주면은 모든 콜리션 멤버들한테 이스터 xi 틸다는 적어도 하나는 스트릭트 이니퀄리티니까 부동호 방향이 항상 왼쪽이 더 크죠. 하나는 스트릭트 이니퀄리티니까 우리가 다 더해준 거는 적어도 크다는 거, 확실히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결과가 유도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블럭이라는 그 definition,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definition과 contradiction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하네요. 잠시만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선 contradiction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게 strongly monoton하니까요. 모든 소비자들이 원래이전 에퀴리면서 지출하는 총 expenditure는 E 스타 더 오메가 I랑 같아야 되죠. 가능한 지금 인다우먼트의 모든 마켓 밸류 전부 다 소비함으로써 이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이 달성되니까 이 등식은 역시 그 strong monotonist에서 나오는 거죠. preference가 strongly monoton하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서로 inequality를 이용해서 다 더해주면은 이제 x 스타 i 대신에 오메가 i가 나오죠. 그래서 contradiction 발생. 왜냐면은 이거는 블락한다. 이 콜리션이 주어진 알로케이션을 블락한다는 거는 어떤 이 콜리션 멤버들 사이에서 그 새로 배분되는 그 자원은 feasible 해야 되죠. 그래서 XIT를 전부 다 콜리션 안에서 더해주는 거는 이 콜리션이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가 정확히 갚아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P스타가 전부 다 0보다 크다고 하면은 P스타 값 XI 틸다는요. 스탠드 오메가 i랑 서로 같아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inequality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contradiction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coalition 내에서 improvement가 발생한다는 그리고 그 redistribution이 feasible 하다는 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이제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contradiction 때문에 우리가 모든 원래이전 equilibrium allocation은 core property를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전 박스에서 보면 알겠지만 core는 그러니까 원래전에 기르면 core property를 만족하긴 하지만요. 임의의 core property를 만족하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equilibrium allocation이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example을 통해서도 그게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core는 지금 바로 이 contract curve 요 안에 렌즈 안에 들어가 있는 파레토 셋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equilibrium allocation은 core 안에 들어가 있지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점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core element, core property를 갖고 있는 allocation이긴 하지만 equilibrium을 달성될 수는 없어요. 서로 간의 endowment, 그러니까 서로 간의 endowment의 redistribution이 발생하든지 또는 wealth redistribution이 발생해야지만 달성 가능한 균형으로 달성 가능한 allocation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달성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현재 price 벡터는 그러면은 이 allocation을 supporting 해주는 price 벡터는 이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price 벡터랑 두 명의 소비자의 common MRS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은요. 그러면은 균형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전 example을 통해서 이 박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전 프로포지션의 컨버스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즉, core는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들의 숫자가 finite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래지언 이퀄리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지언 이퀄리브이면은 4를 의미하지만 W는 4의 subset이지만 우리가 i가 finite 할 경우에는 proper subset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81년도, 1881년도에 에즈워스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core는 relation equilibrium에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컨젝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왜 다음과 같은 컨젝처를 했냐면은 example 하나 제시했어요. 지금 여기서 역시 이전과 똑같이 두 명의 그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지금 이 allocation x는 core property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현재 initial endowment가 바로 이 점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core를 생각해 보면은 즉 contract curve를 생각해 보면은 player 1의 indifference curve, 이 오메가를 통과하는 그 다음에 player 2의 indifference curve. 자,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이 allocation에서 파레토 셋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자신의 인다운먼트를 소비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렌즈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allocation x는 core property를 갖고는 있지만 Walrasian equilibrium allocation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현재 주어진 오메가에서 이 x를 supporting 해주는 이 x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 allocation을 supporting 해주는 price 벡터는 바로 요거야 되는데 정확히 이 common MRS랑 똑같은 이 x점에서의 common MRS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price 벡터가 allocation x를 equilibrium을 supporting 해주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빨간 선은 initial endowment를 통과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어떠한 균형 가격 벡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allocation x를 equilibrium으로 support 해주는 균형 가격 벡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x는 균형 allocation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애쉬워스가 conjecture한 건 뭐냐면은 달랑 두 명이 있을 때에는 이 allocation x가 core property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늘림으로 하면 이 x가 더 이상 이 Walrasian equilibrium allocation이 아닌 이 allocation은 core property를 갖지 못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dgeworth의 example은 뭐냐면은 이제
레플리카 이코노미를 이용해서 이 사실을 증명했는데요. 일단 레플리카 이코노미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아이디어는 너무나 간단하죠. 왜 콜가 원래이전 이퀄리브럼을 컨버지 해야 되냐? 이코노미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각각의 그 에이전트들은 주어진 알로케이션을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 셀러하고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셀러가 여러 명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셀러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예전의 페이오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알로케이션을 블록할 수 있는 코올리션의 그 가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콜의 사이즈는 줄어든다는 거 알 수 있죠. 원래는 콜은 원래적인 기름을 포함하는 거였지만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콜의 사이즈는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론으로 이렇게 포멀라이즈 하기 위해 포멀라이즈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알로케이션의 디멘전 역시 늘어나죠. 예전에 사람이 2명일 때는 플레이어 1의 그러니까 첫 번째 에이전트 알로케이션, 두 번째 에이전트 알로케이션 이것만 고려해줬으면 되는데 사람이 3명, 4명 계속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든 플레이어들의 알로케이션을 다 고려해주기 때문에 알로케이션 디멘전조차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알로케이션 디멘전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코어의 디멘전 역시 늘어난다는 거죠. 어떠한 알로케이션이 코어에 있냐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피니티 디멘전 프로블럼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i가 인피니티로 가면은 코어의 디멘전이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제라드 브랑 허버트 스카르프가 1963년도에 한 작업은 되게 간단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코어 컨버전스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 분들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미 벌써 애즈워스가 81년도에 아주 예전 시간에 이전 시간에 이미 벌써 그 창안한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레플리카 이코노미라고 해서요. 레플리카 이코노미. 이런 디멘전 이슈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이 example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 아이디어는 지금 여기서 원래는 소비자 소비자 A라고 할까요? 소비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B가 있을 때 이 allocation X는 core property를 갖고 있지만 원래 이퀄리브럼 아니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의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레플리카를 한 명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A랑 정확히 프레퍼런스도 같고 그 다음에 인다우먼트까지 같은 그러한 소비자를 한 명 더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소비자, 기존 B라는 소비자랑 똑같은 프레퍼런스를 갖고 그러니까 인디퍼런스 커브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인다우먼트를 갖고 있는 소비자 한 명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원래는 소비자 A and B 이건 소비자의 어떤 레이블링이었는데 소비자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A 타입, B 타입 각각의 타입이 타입을 가진 소비자가 2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플리카를 2명을 만든 이코노미 총 4명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있을 경우에 allocation x는 더 이상 core property를 갖지 않는 그래서 core의 element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x가 core가 아닌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이 x가 이제 이 x를 블록할 수 있는 어떤 coalition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coalition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총 i는요. 이 replica economy에서 총 모든 컨슈머들의 프로파일은 A 타입을 갖고 있는 컨슈머 1명, 2명,
B 타입을 갖고 있는 컨슈머 1명, 2명. 총 이렇게 4명이죠. 이 4명을 갖고서 어떤 콜리션을 만들 수 있냐면 A1, A 타입에서 1명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1명이 B 타입과 콜리션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명이서 어떻게 자신의 인다우먼트를 리디스트리뷰트 하냐면요. 첫 번째 소비자한테 이 그림에서 x1 프라임을 줘요. x1 프라임 여기 있죠. 이때 x1 프라임이 이 코디네이트를 읽은 방법은 예전에 라이브 렉처 시간에 제가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타입 A한테 준 거니까 타입 A한테 원점은 여기니까 x1 프라임만큼 줬다는 건 첫 번째 재화를 이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이만큼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명의 B타입한테는요, 이 콜리션 하에서 어떻게 자원 배분을 하냐면은 얘네들한테는 x 프라임을 줘요. x 프라임은 여기 있죠. 그런데 타입 B한테 x 프라임을 줬다가 타입 B는 원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는 이만큼, 두 번째 재화는 이만큼 줬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콜리션이 이전 콜리션 X를 블럭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전의 allocation과 비교해 봤을 때 예전 allocation 비교해 봤을 때 소비자 A1은요. indifference curve가 X를 통과하는 indifference curve보다 X1 프라임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A1은 타입 A 소비자는 예전 allocation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2명은요. X 프라임은 여기 있죠. 예전 allocation을 통과하는 indifference curve보다 원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더 위에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2명의 소비자도 X 프라임을 X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블락한다는 그 정의에서의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 콜리션이 예전 allocation을 블럭하는지, 그래서 이 allocation이 core property를 갖고 있지 않은지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됐지만 이제 두 번째 조건, 저 세 명끼리 과연 그렇게 자원을 redistribute 하는 게 feasible한지 그걸 생각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소비자 이 콜리션에서 첫 번째 소비자 A1은요 오메가 A만큼 가지고 있어요. 인다우먼트를. B1과 B2는요 B1과 B2는 지금 오메가 B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소비자는 인다우먼트 측면이나 프레퍼런스 측면에서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인다우먼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리션에서의 토tal 인다우먼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2 오메가 A 플러스 오메가 A 플러스 2 오메가 B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거랑 이렇게 redistribute 한 결과 x1 프라임 플러스 2 x 프라임이죠. 이게 서로 같은 걸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x 프라임은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이제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x 프라임 유점과 x1 프라임과 오메가를 연결한 선분의 미들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x 프라임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다시 한번 x 프라임을 읽을 때는 이 원점으로 읽으면 안 되죠. 바로 이 원점으로 해서 읽어야 되죠. 제가 같은 실수를 예전 라이브 렉처 시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x 프라임의 좌표는 이만큼의 첫 번째 제와 그 다음에 이만큼의 두 번째 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점을 OA로 우리가 트랜지션 시켜주면 어떻게 다시 써줄 수 있냐면 결국 첫 번째 제만은 이만큼 소비한다는 거는 이 경제에 존재하는 한 명씩만 존재했을 때, 즉 오메가 A, 타입 A가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랑
타입 B가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를 다 더한 거를 오메가 바라고 하면은요. 이 오메가 바의 숫자 두 개는 이 박스의 width랑 height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 바의 x 프라임을 빼준 거. 그게 바로 요 점에 요 점을 요 OA 원점을 기준으로 읽는 코디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원래 x 프라임은 요 숫자는요, 요 두 개의 숫자 벡터는요, O2의 기준으로 읽은 건데 이거를 OA 기준으로 다시 재해석하자면은 전체 인다우먼트에서 그러니까 한 명의 타입 A, 한 명의 타입 B, 즉 이 에즈워드 박스에서 x 프라임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 포인트가 x1 프라임과 오메가의 정확히 가운데니까요. 즉, 이 오메가는 OA로 읽으면은요, 타입 A가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니까 오메가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1 프라임은 소비자 A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주어진 좌표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미들 포인트니까 이거를 2로 나눠준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릴레이션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x 프라임으로 풀어주면은요. x 프라임을 풀어주면은 x 프라임은 오메가 바에다가 오메가 a 플러스 x1 프라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냐? x1 프라임에다가 2x 프라임을 더해준 게 총 이 콜리션에 존재하는 토럴 인다우먼트랑 같아야 돼요. 오메가 a 플러스 2 오메가 b. 그런데 요 방금 유도한 요 식을 x 프라임에 집어넣어 주면은 그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a 플러스 x1 프라임. 그래서 좌변에서 x1 프라임이 서로 캔슬 아웃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그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a. 근데 오메가 바는 각각의 타입의 인다우먼트를 다 더해준 한마디로 이 에즈워드 박스의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건 결국 오메가 a를 빼주면은 남는 건 결국 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즉 이렇게 콜리션 S라는 콜리션 안에서 A 타입은 이만큼, B 타입은 이렇게 다시 자원을 인다우먼트 리디스트리뷰트 하는 그 알로케이션은 feasible 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X를 이제 블락하는 거죠. 이 콜리션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자원, 이 알로케이션 X는 이 레플리카 이코노미에서 각 타입이 두 개 존재하는 레플리카 이코노미에서 core property 갖지 못하는 그래서 좀 더 비슷해진 거죠. 우리가 각각의 타입의 레플리카를 한 명 더 생성함으로써 core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줄여나갈 수 있냐? 이거의 Walesian equilibrium.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죠. 한 점으로 shrink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레플리카 이코노미요. 그래서 i명의 소비자가 존재하지만 그래서 총 i개의 타입이 존재하죠. 이거의 n 레플리카 이코노미는 여기서 이제 e sub n이라고 묘사하는데요. 각각의 타입, 소비자 1의 프레퍼런스와 인다우먼트를 가진 소비자가 n명씩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한 것처럼 타입이 달랑 두 개 있고 각 타입에 n명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그러한 n replica economy with binary types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총 i명의 소비자, 총 i개의 타입이 존재하지만 n replica economy에서는 이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달랑 두 개의 타입이 존재하고 각각의 타입에 레플리카가 총 n명씩 있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이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알로케이션을 우리가 묘사해 주기 위해서는 타입 A에서, A는 지금 총 n명이 있으니까요, 각각의 소비자들이 얼만큼 물건을 가져가는지, 타입 B에서는 총 역시 또 n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만큼 알로케이션을 가져가는지, 이걸 전부 다 묘사해 주는 게 이 N 레플리카 이코노미의 allocation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allocation이 feasible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타입 A, 타입 B 총 n명씩 존재하는 거니까 total endowment는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A만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총 n명 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 B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총 n명 있으니까 주어진 allocation이 feasible 하기 위해서는 모든 allocation의 합이 aggregate demand가 total endowment랑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core는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전히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전과 이렇게 레플리카를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그 dimension 이슈가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제 n이죠. 소비자의 각각의 타입의 숫자가 n이지만 우리가 결국 보이고 싶어 하는 거 뭐냐면 이 n이 인피니티로 가면 갈수록 요 epsilon, 요 en의 core c sub n이 결국 왈레이지안 이퀄리브리엄을 수렴한다. 이걸 보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n이 인피니티로 가면. 그런데 n이 인피니트로 가면은 역시 allocation의 디멘전도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n이 인피니트로 갔을 때 allocation의 디멘전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는 2 곱하기 n, 그게 디멘전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equal treatment property라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주어진 allocation x가 core다, core property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콜리션에서도 블락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이 allocation에서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냐면은 타입 A는 전부 다 같게 똑같은 allocation, 즉 XA라는 만큼 allocation을 갖고, 타입 B는 전부 다 XB만큼의 allocation을 갖는, 그래서 비록 n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타입 A의 core allocation은 XA 한 가지 숫자로, 타입 B의 core allocation은 XB라는 숫자 하나로, n과 상관없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dimension 이슈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타입 A일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small n에 대해서 XAN은 타입 A는 전부 다 XA만큼 allocation을, 그러니까 resource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타입 B는 전부 다 XB만큼 똑같은 allocation을 타입이 같다면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타입이 equally treated 된다. 그래서 equal treatment property가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증명해 보면은 이건 딱히 경제학적인 인투이션은 없어요. 그냥 약간 좀 수학적인 증명인데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역시 이제 proof by contradiction으로 지금 주어진 allocation이 core property를 갖고 있는데 현재 allocation에서 각각의 타입이 서로 동등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결국 이 allocation은 어떠한 coalition에 의해서 블록된다는, 결국 core property를 못 갖는, 즉 core element가 아닌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각각의 타입이 동등하게 취급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각 타입에서 제일 안 좋게 취급받는 애를 한 명을 끄집어낼 수가 있죠. 여러 명이다. 그 중에 한 명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게 평가받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그걸 첫 번째 소비자라고 얘기하면은요, 각 타입의 첫 번째 소비자가 그 타입 내에서 제일 안 좋은 그 allocation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
타입 A의 소비자 입장에서 XA1만큼 소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유틸리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타입 B에서도 첫 번째 소비자가 제일 안 좋은 엘로케이션을 받고 있어서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서 유틸리티가 더 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각 타입의 언더독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각 타입에 이렇게 언더독이 존재하면은 우리가 어떤 컬리션을 생각해 줄 수 있냐?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될 거는 각 타입의 average 번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타입 A가 그 현재 allocation에서 core allocation에서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전부 다 더해준 다음에 숫자대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XB bar을 역시 마찬가지로 타입 B의 average bound이요. Bn 다 n에 관해서 더해준 다음에 전체 숫자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은 현재 주어진 allocation은 core allocation이기 때문에 결국 feasible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XAN 플러스 XPN을 전부 다 더해주면은 N 오메가 A 플러스 N 오메가 B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은 average 번들은 오메가 A bar 타입 A가 갖고 있는 전체 그 allocation을 오메가 A bar, 오메가 B bar로 써주면 이 등식이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각각의 타입이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요. 이걸 이제 오메가 바라고 붙여주면은 자,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코올리션을 생각해 볼게요. 언더독 2명을 모아요. 각 타입에서 제일 안 좋게 트리트먼트 받고 있는 2명을 모은 다음에 이 2명이 서로 간의 코올리션을 갖는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2명은 각각 오메가 A bar, 그 다음에 오메가 B bar만큼 인다먼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소비자들한테 XA bar만큼, 이 average 번들만큼 소비하고, 그러니까 자원을 분배하고 소비하는 거는 feasible allocation이죠. 그래서 core property의 블록 된다는 그 정의의 두 번째 컨디션, 이 만족을 해요. 자, 그러면은 실제 이 coalition이 allocation X를 블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 그럼 이 언더독이 이렇게 average 번들을 소비하면서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죠. 자, 더 좋아지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이제 preference가 strictly convex하다는 그 가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utility preference가 strictly convex 하면은 이 선호를 대변하는 utility function은 strictly quasi-concave예요. 그래서 우리가 quasi-concavity 약간 정의를 다시 한번 remind 해드리면 strictly quasi-concavity는 upper contour set이 strictly convex set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는 거죠. 이거의 수학적인 정의는 그러니까 이거의 graphical illustration이 이렇게 되지만 수학적인 정의는 function u가 quasi-concave하다는 건 우리가 e of x1 e of lambda x1 plus 1 minus lambda x2 x1, x2를 서로 이제 linear combination 이거 이제 그 weighted bound를 생각하는 거죠. weighted bound에서 이 소비자는 더 많은 utility를 얻는데 뭐보다 더 얻냐면은 minimum of e of x1 그 다음에 e of x2 이 둘 중 작은 것보다 더 average bound에서 높은 utility를 가졌을 때 우리가 function u가 quasi-concave하다고 하고 만약에 이 부등식이 strict inequality를 성립할 때 이제 strictly quasi-concave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타입의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의 선호가 strictly convex 하기 때문에 utility function strictly quasi concave 하고 이 정의를 여기다가 적용하면은 첫 번째 type A의 underdog이 average bond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utility는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거의 linear combination이니까요. average bond이니까 모든 weight이 1 over n이죠. 그거랑 상관없이 quasi concave에 의해서 minimum of you have x a1 you have x a2 어디까지 가냐면 you have x an까지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소비자가 언더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의 미니멈은 결국 you have x a1이 되죠. 자, 그냥 convexity만 가정하면은 우리가 inequality밖에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왼쪽이 이 오른쪽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그러니까 weak inequality밖에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strict convexity를 가정함으로써 이 부등식이 strict inequality로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underdog은 현재 allocation보다 average bond를 훨씬 더 좋아해요. 똑같이 type B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argument를 적용하면은 이 underdog도 현재 allocation보다 average bond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 coalition이 allocation X를 블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결론을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 replica economy에서 어떤 allocation이 core property를 갖고 있다. 그 말은 각각의 타입에 있는 그 멤버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돼요. 즉, 정확히 같은 allocation을 다 가져가야 돼요. 자, 같은 bon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뭐냐면은 아까 example로 돌아가면요. 원래 두 명의 소비자 A, B가 존재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A, B의 타입의 레플리카를 한 명씩 늘림으로써 그럼 더 이상 이 박스를 통해서 분석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록 A 타입이 두 명, 그다음 B 타입이 두 명이라 하더라도 이 edgeworth 박스의 length랑 height는 더 이상 total endowment를 대변하진 않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건 core고 그 다음에 각 타입별로 똑같은 allocation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어떤 한 점, 이 한 점을 갖고 이게 core냐 아니냐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타입 A는 같은 점, 이게 core라고 하면은 같게 트리트먼트를 받기 때문에 모든 타입 A는 이만큼의 주어진 빨간 점에서 이만큼의 allocation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타입 B는 이런 allocation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 주어진 equal treatment 하에서의 allocation 이게 과연 core에 있냐 없냐 우리가 어떤 점이 core에 있냐 없냐는 건 똑같은 edgeworth box를 갖고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프로퍼티의 그 주요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core allocation이 실제 원레이전 equilibrium을 수렴해 간다. 그걸 증명하는데 자, 그게 이제 core equivalence 또는 convergence theorem이에요. 자, 그래서 statement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어떤 현재 allocation이 core property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ore equal treatment의 그 장점은 n이 또 다른 장점은 n이 증가해도 여전히 우리가 allocation을 딱 달랑 두 개의 숫자 xa star 그 다음에 xb star 두 개의 숫자를 묘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n의 숫자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현재 이 feasible allocation이 core property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n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n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x라는 원레이션 equivalent allocation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limit n이 인피니트로 갈 때 c sub n 그러니까 n replica economy에서 core를 모아놓은 allocation이죠.
자, 요게 왜 WE를 만족하냐면은 일단 모든 n에 대해서 우리가 Walesian equilibrium은 C sub n의 그 subset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C sub n, core set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건 n에 대해서 decreasing set이죠. C sub 1이 제일 C sub 1은 C sub 1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 sub 2, 사람의 숫자, 레플리카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인투이션에 따라서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레플리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그 현재 갖고 있는 알로케이션에서 임프루먼트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n에 대해서 엑스트라를 갖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n이 인피니트로 갈 때 이 C sub n 요거의 모든 인터섹션에서의 엘리멘트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x 스타가 모든 n에 대해서 코어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x 스타는 이 코어를 전부 다 인터섹션 해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Walesian equilibrium allocation이 돼야 된다는 걸 이 둘 간에 서로 간에 동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이거 증명해 볼게요. 이 중요한 사실 한번 증명. 여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 이제 증명을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이 티어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그것만 머릿속에 남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어를 얘기할 때는 프라이스라는 개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price taking behavior 이런 거를 assume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재화가 어떻게 allocate 되냐, 그것도 어떤 룰에 의해서 allocate 되냐, 그것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트레이딩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버게이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다른 콜리션에 블록되지 않는 그 결과는 Walesian equilibrium allocation과 정확하게 동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 시스템에 의존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랑 이렇게 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서로 동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price taking behavior를 justify 해줄 수 있는 거고요. large economy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거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역시 그 우리가 증명할 때 약간 이거에 이제 그 contrapositive statement을 생각하거든요. 이거의 contrapositive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n에 대해서 core element, core property를 갖고 있으면은 Walesian equilibrium allocation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contrapositive, 만약에 어떤 allocation이 Walesian equilibrium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allocation y는 core property를 n이 충분히 클 경우에 core property를 갖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죠. 이걸 증명하면, 이 contrapositive를 증명하면 원래 original statement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core property를 갖지 않는다. 이 말은 충분히 큰 large economy에서 어떠한 coalition이 존재해서 y가 결국 eventually block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allocation y가 Walesian equilibrium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두 개의 타입이 존재하고 OA랑 그 다음에 OB가 존재하고요. 현재 initial endowment는 바로 요 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initial endowment. 그래서 현재 equilibrium은 Walesian equilibrium은 바로 요 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Walesian equilibrium에서는 price vector가 존재하죠. 이 allocation을 supporting 해주는 price vector가 이렇게 존재해요. 자, 그러면은 Walesian equilibrium이 아닌 거를 하나 찾아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점이요. 요 점 Walesian equilibrium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를 allocation y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y랑 오메가를 연결하는 선분을 하나 그어요. 자, 그러면은 이 y는 equilibrium allocation이 아니기 때문에 오메가랑 연결하는 이 선분의 기울기는 equilibrium price factor의 기울기랑 이 budget line의 기울기랑 서로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거는 어떤 소비자의 indifference curve랑 이렇게 intersection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빨간 선을 잘 보면은요, 이 빨간 선은 어떠한 indifference curve랑 서로 intersect 하지 않죠. 이 점에서 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점에서 양 소비자의 UMP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quilibrium allocation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y는 equilibrium allocation이 아니기 때문에 y랑 오메가를 연결해 보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타입 B의 indifference curve랑 이 초록색 선분이 서로 이렇게 intersect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 첫 번째 되죠. 두 번째, 지금 선호가 strictly convex 하기 때문에 그 라인 세그먼트, 이 초록색 선분 위에서 어떠한 점이 존재하냐면은 타입 A는요, GA보다 YA를 더 좋아해요. GA보다 YA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죠. YA보다 GA를 더 좋아해야 되니까 지금 Y를 통과하는 타입 A의 indifference curve를 이렇게 그려주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OA를 향해서 이렇게 둥글게 생겼으니까 이 초록색 선 위에 있는 어떤 점 색깔이 더 이상 없네. 검정색. 여기에 GA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요. 이 GA랑 이 allocation Y에서 소비자 타입 A한테 분배된 YA를 비교해 보면은 GA가 이 점선 indifference curve YA를 통과하는 indifference curve 위에 있으니까 GA가 YA보다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GA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YA랑 오메가 A를 연결하는 선분 위에 있으니까 어떠한 람다가 존재해요. 0과 1 사이의 숫자. 그래서 GA는 람다 YA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오메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호가 이제 continuous 하기 때문에 결국 GA는요. 지금 이게 제가 낮에 녹화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메일이나 여러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번 디스럽트 되면은 뭘 얘기하고 있었지? 수업 시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강의 영상을 녹화하다 보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좀 이렇게 상황이 발생해서 자, 그래서 이 YA랑 오메가 A의 컨비네이션 이거 약간 제가 다르게 쓸게요. 이거랑 똑같이 쓰기 위해서 람다 오메가 A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오메가 B YA야. 자, 다시 한번 GA는 이 선분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GA는 Y보다 좋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비록 이렇게 정확하게 rational number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은 우리가 이 적당한 k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A가 결국에 YA보다 좋기만 하면 되거든요. strictly 더 좋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선호가 continuous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면은
k가 변한다에 따라 k가 변한다 하더라도 k가 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GA에 대한 선호는 GA가 YA보다 더 크다는 이 선호는 번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랭킹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변화에 따라서 선호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선호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 진행됐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allocation y가 relation equilibrium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large economy에서 충분히 큰 large economy에서 어떠한 컬리션에 블락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떠한 컬리션이 allocation y를 블락당하는지 그 컬리션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타입 A를 갖고 있는 모든 멤버들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타입 B는요. 얼만큼 필요하냐면은 n-k명이요. 그래서 그냥 B1부터 B n-k까지 n-k의 컨슈머들 다 모으는 거죠. 이러한 컬리션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이 컬리션에서 다음과 같이 자원을 total endowment, 이 컬리션 S에서 존재하는 endowment를 redistribute 하는데요. 타입 A한테는 GA만큼 주고 타입 B한테는 YB만큼 줘요. 그러면은 지금 타입 A한테는 G, B한테는 YB 이렇게. 타입 A한테는 G, 그 다음에 B한테는 YB. 그럼 잘 생각해 보면요. 아까 이 allocation Y랑 비교해 봤을 때 타입 B 입장에서는 allocation Y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한 거죠. 이 allocation Y는 그러니까 타입 B는 여전히 YB만큼 받으니까 얘네들은 indifferent해요. 그렇죠? 근데 타입 A는 Y 대신에 GA를 받는 거니까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떠한 책에서는 이 코얼리션 멤버들한테 전부 다 확실히 좋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임프루브먼트를 정의한 교과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별 문제 없어요. 어차피 타입 A가 전부 다 좋아지니까 타입 A로부터 약간의 엡실론만큼 떼낸 다음에 그럼 GA-엡실론은 여전히 YA보다 좋고 확실히 좋고 타입 A 입장에서 그러면은 B한테는 YB 플러스 엡실론만큼 엡실론보다 또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A는 지금 n명의 컨슈머가 존재하고 이 컬리션에서는 B는 n-k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보다 타입 B를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좋게 만들 수가 있죠. 모두가 이 컬리션에 가입할 그 스트릭트 인센티브가 존재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실제 컬리션 S가 블락한다는 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이 됐죠. 모든 멤버가 다 행복해져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보여드릴 건 뭐냐? 이 allocation X가요. 그러니까 이 allocation X라는 거는 Y를 블락시키는 allocation X는 타입 A한테는 GA만큼, 타입 B한테는 YB만큼 주는 건데 이 X가 실제 inside S에서 feasible 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 타입 A는 GA만큼 그런 사람이 N명 있죠. 타입 B는 YB만큼 그런 사람들이 N-K명 있죠. 이 전체 합이 지금 현재 이 allocation에서는 타입 A가 N명, 타입 B가 N-K명. 그래서 총 인다운먼트는 오른쪽 우변이 되죠. 이거랑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심플 엘지브라인데 한번 같이 해보면은 GA가 아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됐냐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K over M 오메가 A 1 minus K over M 거기다가 YB요. YA였네요. YA 거기다가 M-K
YB니까요. 이거를 잘 보면은 n을 디스트리뷰트 해주면은요, k 오메가 a 플러스 n 마이너스 k ya가 되죠. 자, 그래서 n-k를 묶어주면은 ya 플러스 yb가 되죠. y는 feasible allocation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타입이 ya 플러스 yb만큼 가져간다는 거는 여기서 이게 오메가 a 플러스 오메가 b랑 같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결국에 그러면은 총 오메가 a는 n개만큼, 그 다음에 오메가 b는 n-k만큼.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allocate 하는, redistribute 하는 allocation x는 우리가 feasible 하다는 거, 이 inside s에서 feasible 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equal convergence theorem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 allocation y를 block해주는 coalition의 존재. 그래서 이미 벌써 implication 얘기했기 때문에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